영국의 세계적인 최면 치료사이자 심리 치료사인 폴 맥케나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직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유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착각을 갖게 되면 분에 넘치는 명품 쇼핑을 계속 하게 된다던가 뭐 카푸어가 된다든가 그런 낭비로 점철된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부자처럼 행동이 아니라 부자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종의 이제 내적 부유함이라고 하는데 굳이 외부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어떤 소비나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거죠. 실제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부유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당연히 충만할 거고요. 그리고 머지않아 곧 부자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잠재의식 혹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뭐 어떤 테크닉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Fake it till you make it.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상태에 있다라고 각인을 시키면 곧 그 현실이 나에게 온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우리의 뇌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해서 그 생각만 반복해서 하면 그게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내가 할 행동들을 그쪽으로 유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반복해도 그래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부자처럼 맨날 생각할게 그것만 몰두할게 라고 해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제한신념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신념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영감수업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무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는 건 과거의 기억에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과거의 기억이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특히 이제 NLP라고 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앵커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앵커는 배가 가만히 정박할 수 있도록 고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과는 별개로 과거의 기억들이나 누군가로부터 주입받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앵커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뿌리 깊게 앵커링 되어 있으니까 마치 배가 정박해 있으면 물길이 좀 거세게 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나의 과거의 그 생각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고정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끌어당김의 기술을 익히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자극을 받든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과거의 나로, 기존의 나로. 그래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일반적인 노력이나 자기 개발을 하든 끌어당김 같은 시각화나 확언을 하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돈은 굉장히 잘 버는데 그 돈을 잘 모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꼭 있지 않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사실 좀 말하기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거든요. 막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다가 막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디 사라져. 없어져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심층 의식을 살펴봤더니 사실 어릴 적에 엄마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야, 부자들은 심장마비에 되게 잘 걸린대. 자, 어릴 적에 엄마가 해준 말은 우리한테는 정답과 같거든요. 보통 이제 양육 과정에서 또 유아 시절에 부모로부터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있는 그대로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평소에는 떠올리지 않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심층의식, 무의식에서는 자꾸 부자가 되는 걸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가 되면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즉 돈을 많이 벌면 죽는다 라는 게 의식이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 제가 표현한 앵커링, 딱 그 상태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또 뇌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렸던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뇌과학자들의 뇌과학자라고 불리우는 리사 펠드먼 베러 선생님 있죠. 그분이 뭐라고 했죠? 우리 뇌는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 왜냐면 그걸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부자는 금방 죽는다, 심장마비에 걸린다, 이게 뇌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생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돈을 더 벌려고 해도 그 돈을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무슨 형이상학적이거나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무리 내가 과거의 유년 시절에 그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든 트라우마가 있든 그래서 고정관념이 아주 부정적으로 점철되어 있든 이 방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초반에 영국의 세계적인 최면 치료사이자 심리 치료사인 폴 맥케나라는 사람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리프로그래밍을 하라고 제안을 해요. 이 부자들은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다, 라는 왜곡된 관념을 가진 이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그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단 20분 만에 어릴 적 그 무의식 속 과거의 경험이,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았던 그 사람은 사업이 급성장하게 되고 1년 뒤에는 본인이 늘 꿈꿔왔던 그 삶을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단지 과거의 그릇된 신념만 다시 재구성한 것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이나 사례만 들을 게 아니라 영감 수업에서는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 있죠. 바로 실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어떤 위대한 영적 스승이 말했던 테크닉일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지금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하셔서 스스로 직접 체감하시고 증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리프로그래밍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참고로 폴 맥케나는 온 리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 테크닉을 대체 유년기 만들기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년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에 대한 문제가 됐든 그 외 건강, 인간관계 모든 분야는 사실상 대부분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를 어떻게 보면 좀 조작을 하는 건데요. 자, 조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없던 과거로 치부하고 뭐 공상과학처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의 기억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뇌과학적으로도 미엘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다만 더 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회로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서 이 과거의 기억을 흐릿해지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앵커링 있죠. 앵커링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기존에 내가 막 우울하고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게 돈에 대한 관념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관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중간에 이탈을 해서 뻥 뚫린 샛길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지름길로. 그래서 이렇게 샛길, 즉 새로운 생각, 그 유년기의 기억을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면, 즉 이 대체 유년기 시각화를 반복을 하면 긍정적인 회로의 미엘린이 더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말은 그만할게요. 뭐 저희가 뇌 과학적으로 이 개념을 공부하는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닥쳐도 앞서 사례처럼 돈이 계속 들어왔다가 심장마비에 걸릴까봐 이게 다시 빠져나가는, 그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그 관념으로 인한 상황들을 마주해도 이제는 우리 뇌가 더 빠른 길, 즉 새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 미엘린 회로로 그 새길로 방향을 바꿔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심리 치료에서도 특히 CBT라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 리스크립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 그대로 리스크립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체 유년기 테크닉이. 그래서 이 방법을 폴 맥케나라는 사람이 직접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마주했냐면, 그 작가가 어렸을 때 이제 성적 통지서, 성적표 그 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잖아요. 뭐 이 학생은 성실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작가의 성적표에는 앞으로 변변치 못한 인물이 될 거다 라고 쓰여질 정도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대체 유년기와 같은 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과거를 다시 쓴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뭐 한때 그의 자산이 거의 1000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고스란히 적용했던 다른 사람들도 며칠 만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수년간 우울증을 겪어왔던 사람이 짧은 시간에 치료가 되고, 무대 공포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었던 사람, 혹은 어린 시절에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엄격하고 강압적이어서 거식증을 앓고 섭식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정상 체중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어떤 걸로요? 이 대체 유년기, 즉 과거를 다시 쓰는 작업을 통해서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 대단한 심리 치료가 아니고 또 어떤 고급 기술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내 과거 시절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총 3단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뭐 사랑받지 못했거나 무력했던 이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일단 떠올립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거예요. 누구나 다 각자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새로운 부모나 환경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어떤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있죠. 혹은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 참고로 실제 내 부모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조작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서의 조작이에요. 그냥 내가 드라마 한 편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그 기억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이 상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 실제로 겪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대신에 그때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어떤 작은 일로 되게 심하게 혼내셨다거나 뭐 상처를 줬다거나 혹은 친구가 뭐 선배가 괴롭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따뜻하게 보다듬어 줬다거나 어떤 다른 친구가 나를 도와줬다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재구성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게 물론 픽션이잖아요. 대놓고 말하면 그냥 허구예요. 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게 비록 가짜일지라도 이 뇌의 신경회로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짜 유년기라는, 아니 대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체 유년기라는 이 기억이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려서, 즉 앵커링이 돼서 과거의 결핍이 해소가 되거나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창출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과거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당신만의 대체 유년기를 한번 써보시고 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10초에서 30초 정도만 검은 화면을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어서 더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생하게 상상하셨나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유년 시절을 만들어 보셨나요? 네, 이게 물론 모든 방법이 그렇겠지만 단 한 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되게 기분이 조금 좋아졌을 거예요. 아니면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내가 마주하고 싶었던 장면으로 대체를 하면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과거의 기억인데 옛날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각화를 하거나 끌어당김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중요한 게 느낌, 감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아무튼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나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풀 영상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대체 유년기 실습하는 그 장면 만들어 놓은 거 그것만 틀어놓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면 이게 정말 내 과거가 정말 행복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궁극적으로 잠재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훈련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내면 언어 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항상 꿈꾸던 일상 있죠. 저는 이거를 1000억 원을 번 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모든 꿈이 이루어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우리는 항상 미래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하와이에 가서 나의 세컨드 하우스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오션뷰가 있는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뭐 서핑을 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방법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여기 위에 카드를 클릭을 하시거나 카드가 사라지면 아마 느낌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 오늘 훈련과 더불어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그 내면 언어 일기까지 하면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방식인데 이게 뭐라고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까지
통합이 되면서 점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그리고 실제 현실도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또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을 하셔가지고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도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댓글 꼭 보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빨리 해봐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그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나리오는요, 얼마든지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 삶이라는 드라마의 작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고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당신만의 세련되고 멋들어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당신으로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영감 수업의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뀌게 해드릴게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새해 돈 많이 버세요.